확률과 통계 개념원리 시행과 사건 70쪽입니다. 70쪽 시행과 사건. 일단 이 시행과 사건에서 우리가 일단 용어 정의부터 좀 돼야 된다. 시행은 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건은 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여기 문제에 보다시피 시행은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직접 실행을 하는 실험이나 관찰, 실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행.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이런 거. 그걸 시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본 공간. 오늘부터 이제 하는 이 내용이 진짜 이제 확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확률은 집합으로 나타낸다. 집합.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집합을 배웠던 이유가 확률 문제 풀이를 집합으로 실제 하고 집합을 알면은 이 확률 문제는 다 집합과 연관되어 있고 또 실제 풀이도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먼저 인지해 놓고 문제를 보면 좋겠지. 그리고 표본 공간은 모든 시행 후 모든 결과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사건은 뭐냐? 사건 드디어 나와. 사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확률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은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 이걸 좀 기억해 보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근원 사건 나오네.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뭐냐? 요거는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 다음에 전사건. 전사건은 그냥 표본 공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건은 그냥 공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잘 안 와닿으니까 이걸 이제 여기서 한번 예시를 하는 거예요. 예시. 예를 들어가 이제 여기 주사위를 한 개 던진다. 한 개 던질 때 나오는 눈, 이 나오는 눈이 전체 표본 공간에서 한 개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집합을 예를 들어 S라고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 S는 1부터 6까지 이렇게 있다. 요게 표본 공간. 이 중에 뭐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걸 A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A는 1, 3,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건을 표시할 때 나타내는 방법이 다 집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 문제는 다 집합으로 풀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근원 사건은 뭐냐? 이 전체 집합에서 표본 공간에서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지금 저기 들어있는 이 표본 공간의 원소가 6개잖아. 저 6개를 함께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런 게 이제 근원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전 사건은 표본 공간하고 똑같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전 사건은 전체 집합을 뜻합니다. 전체 집합. 그래서 집합했었죠. 그리고 이제 공사건은 사건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집합.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용어 정의만 하면 되는데 요 용어 정의만 좀 기억해서 여기서 사건은 표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부분 집합이다. 요거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갈게요.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 금방이야. 필수 예제 1번. (71종)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이렇게 했을 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전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에 적용이 되지. 1, 2, 3, 4, 5, 6 이렇게 전체 그 모든 일어나는 그 결과물의 집합을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문제는 이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이 사건을 A라고 하자 하면 A를 이렇게 집합으로 표기한다. 확률은. 자, 그래서 A는 2, 3이겠죠. 2, 3. B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 3,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의 약수 1, 2,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자, 예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 생각하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사건 이렇게 보였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 꼭 좀 기억해야 돼. 그 앞에 이제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완전하게 기억합니다. 합사건은 예를 들어 사건 A하고 사건 B의 합집합을 말합니다. 합집합.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A, B 두 집합이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합사건은 A컵 B야. A컵. 문제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요건데 뭐냐면 배반사건. 그래서 이 배반사건을 하기 전에 일단 곱사건이 간단하니까 먼저 해놓고 하자. 곱사건. 곱사건은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A, 캔, B. 그래서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요 부분이 여기 합사건은 전체다. 곱사건은 교집합.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아우자는 바로 이거다.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뭐냐?
이걸 완전하게 기억해야 돼. 그게 뭐냐면 배반 사건은 A와 B의 교집합이 아예 없는 경우다. 교집합이 아예 없다. 그러면 두 집합의 공통 부분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공통 부분이 이 경우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여사건이다. 여사건.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는 경우고 여사건은 그게 아니고 이 경우는 여기 전체 집합이 있다. 여기 집합 A가 일어났다. 집합 A와 관계없는 것은 다 여사건이다. 여사건.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집합에서 만약에 A의 여사건이다. 그럼 이거는 전체 집합에서 누굴 뺏는 거야? A를 뺏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4개인데 이 중에 이 배반 사건과 여사건 꼭 좀 기억하자. 배반 사건하고 여사건. 자, 여기에서 A, B, C 중에서 배반 사건인 것을 구하라.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뭐야? 방금 했듯이 교집합이 없는 경우. 교집합이 없는 경우라서 여기 보면 A 사건하고 C 사건은 교집합이 있죠. 2라는 여기 교집합이 있잖아. 근데 A하고 B는 없는데 교집합이 없지. 그래서 배반 사건, 이 A, B, C 중에서 배반 사건인 것은 A하고 C죠. A하고 C. A하고 B. A하고 B가 교집합이 아예 안 나오니까. 그래서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어 정의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겠다. 자, 거기 이건 뭐 간단한 내용이어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확률의 뜻으로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확률이 뭐냐? 자, 여러분들 72쪽 봅니다. 확률을 영어로 probability의 initial P로 만들어요. P. 그래서 여기 얘들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말 그대로 A가 일어날 확률을 물었다. 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할 때 확률 A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자. 그 다음 우리가 이 확률 값은 여기에서 1까지 되어 있어요. 확률 1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확률 100%를 무조건이다. 그래서 확률 1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확률 0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경우. 확률값 0이네요.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확률 1은 얼마야? 퍼센트로 하면 100%. 확률 2분의 1이다. 0.5다. 50%를. 퍼센트 곱하기 100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넘어가. 74쪽.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표시에서 한번 요거 좀 요렇게 풀도록 하자. 한 개의 주사위라는 말이 나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에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가지. 3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제 이해되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랬으니까 36가지. 총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던졌을 때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 사건이 여기 주어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확률값이 얼마냐 이래 보면 이 확률값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전체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일어나? 36가지. 36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두 눈이 이렇게 같은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어? 6가지. 그래서 확률은 6분의 1이 다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6번 던지면 한 번은 두 눈이 같이 나온다 이런 뜻이.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밑에 전부 같은 내용이고 간단해서 일단은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돼요. 필수의 이제 4번. 페이지 75쪽.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여러분들 6명이 일렬로 앉는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바로 나와야 돼요. 몇 팩토리야? 6팩토리야. 이게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당연하지. 여기에서 A, B가 이웃하게 앉게 될 확률. A, B가 이웃하게 앉을 확률은 얼마냐? 확률값을 구하라. 자, 여러분 이런 게 나오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항상 생각해야 돼. 그리고 A, B가 이웃하게 앉는다. 그러면 A, B가 이웃하게 앉으면 A, B 두 사람은 한 사람으로 보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C, D, E, F 이렇게 A, B를 이웃하게 앉는 경우에 모든 앉을 수 있는 직선열로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전체 5사람으로 보고 5팩토리얼 곱하기 A, B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2팩토리얼. 그러면 이 확률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이 확률값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6팩토리얼 분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5팩, 6팩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분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히 인지해야 되고 거기 한 번 더 해보자고. 밑에 조금 내용이 좀 중요해서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 2번에 해보자. 이번에 컴퓨터라는 이 단어에서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일렬로 나열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은 바로 뭘 해야 돼? 8팩토리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오케이? 자, 해놓고 그 다음 여기에서 C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올 확률. C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올 확률. C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8팩토리얼은 나중에 이제 여기 확률값 나타낼 때 이게 이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고 전체 확률, probability 확률 얼마고 이렇게 물으면 8팩토리얼 분의 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문자가 올 확률 무슨 소리냐? C하고 T가 이렇게 있어. C하고 T 사이에 반드시 이 안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여기 전체 8개니까 총 몇 개 남? 총 4개 남죠. 이래도. 됐어. 자, 이제부터 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얘를 선택해야지. 얘를. C와 T 사이에 들어갈래 2명. 그러면 전체 8개의 문자 중에서 C와 T 사이에 들어갈 이 2개 선택이 UP이라고. 전체 6개 중에 이 6개 중에 2개 CT 제외하고 2개 선택해야지. 선택하고 여기에 순대를 내놓는 이유는 얘들 중에 자리 배열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permutation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UP 이 P는 probability 확률 뜻이고 이 P는 순열입니다. 순열. 그래서 permutation이고 이거는 probability 다릅니다. 여러분. 순열이야 순열. 이건 확률이고 확률. 자, UP 곱하기 6개 중에 2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4명, 5명으로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래가 보통 적어버리면 큰일 나. UP는 얘들 둘이 자리에 CT라는 게 C가 제일 앞에 T가 뒤에 이런 말이 없잖아. 그래서 C하고 T의 자리 배열 또 여기 해줘야 돼. 이는 CT의 자리 배열, CT의 자리.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전체 계산해 준 결과는 보니까 28분에 다음 페이지로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을. 자, 76페이지 필수 예제 5번. 남학생 2명, 여학생 5명. 중요합니다. 여기 딱 뭐라 그래? 여기 딱 물었는 내용이 뭐야? 원탁에 둘러앉아. 중요하죠. 원탁에 둘러앉아. 원수입니다. 원수. 딱 보자마자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바로 보이죠? 7명이잖아. 7-1팩토리얼. 일단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 중에 여기서 이제 문제에 맞는 사건이 뭐냐 하면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안 되는 확률. 이 확률 값은 그렇다. 남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러면 여기에 남자 이렇게 2명 넣고 2명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학생은 다 각각 1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체 몇 명으로 봐야 돼? 6. 근데 얘들이 뭐야? 어디에 앉아? 원수면으로 앉아. 원탁에 앉아. 그래서 이 전체 이걸 요번에는 7명이 아니고 6명으로 보고 6-1 팩토리얼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안에 남학생 2명이 자리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곱하기 2팩토리얼. 그래서 이제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 확률 여기서 남학생이 저 7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남학생 2명이 이웃하게 앉는 이 확률 값은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6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 계산해 주면 답이 3분의 1 나옵니다. 밑에 같은 내용이어서 직접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고 보고 다음 페이지 77조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자, 1, 2, 3, 4, 5가 1, 2, 3, 4, 5 이 중에서 중복 허용 4자리 정수 중복 순전이죠. 중복 허용 4자리 정수 말 그대로 여러분 바로 기억해야 중복 뭐야? 순전. 그래서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의 숫자 중에 몇 개 선택한다고? 4개. 5파이 4.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수가 짝수일 확률 이제 사건이죠. 짝수일 확률을 모른다. 그럼 짝수는 딱 2개밖에 없지 뭐야? 여기 4자리 정수인데 제일 뒤에 뭐가 와야 돼? 2가 오거나 제일 뒤에 4가 오거나 이 두 가지 경우죠. 2가 오거나 또는 4가 오거나. 그렇게 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딱 정해졌잖아. 여기에서 얘는 조금 전에는 전체 숫자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 선택하니까 5개 중에 4개 선택하면 되고, 얘는 뭐 당연히 3개 선택하면 되지. 중복 허용해서 당연히 중복 순전인데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짝수의 확률, 이 확률 값은 전체 5파이 4분의 2 곱하기 5파이 3. 이게 답이죠.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5분의 2가 정답이다. 그래서 내용을 잘 판단하면 바로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뒤로 넘겨서 표준에 7번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 자, 여기 보면 7개의 문자, 요거 여러분들 좀 잊어버린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신경 써보자. 여기 A, V, 그 다음에 O, C, 그 다음에 ADO. 얘를 일렬로 나열한다.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수, 기억나?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수. 그래서 이거 전체 7팩토리얼인데 얘를 일렬로 나열하면 같은 거 A 2개 있고 O 2개 있잖아. 그래서 2팩, 2팩 들어가야 되죠. 각소수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수냐. 그래서 이게 1260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뭘 원하느냐? 모음끼리 이웃하는 확률.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 그래서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은 여기 모음을 집어넣어 버리면 모음은 4개의 모음이죠. 모음을 이렇게 집어넣어. 모음끼리 이웃. 그럼 모음끼리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남아있는 VCD 얘들의 그 일렬로 나열은 당연히 4팩이죠. 4팩인데 문제는 뭐냐? 이걸 한 개로 가져가지. 그래서 얘들의 자리가 어떻게 있어요? 얘들. 요 안에 있는 모음끼리의 자리예요. 모음끼리의 자리는 바로 4팩인데 2팩 얼마? 2팩.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니까 144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전체 문제 풀이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1260분의 144. 그래서 답은 35분의 4.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뽑는다.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오려면 요 1번 하나만 풀고 마치기 너무 간단한 내용이어서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흰 공 3개 필수예제 8번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그 다음에 초록공 5개 이렇게 있는데 1번 하나만 풀게 아주 쉬운 내용이죠.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오려면 네 개를 보는데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온다. 끝났죠? 왜? 아니 공은 순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합으로 풀어야 되지. 조합. 전체 공은 몇 개야? 전체 공은 10개. 그래서 10개에서 4개를 뽑는데 전체 초록공 5개 중에 몇 개 뽑는다고? 4개. 이렇게 해서 전체 답은 42분의 1. 나머지 애들 풀어보고 잘 안 되는 거는 질문 받도록 수고 많았습니다.